20년이 흐른 뒤 그 화려했던 건물 앞에 다시 선 여인은 더 이상 초라한 노점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이 쥐어져 있었고 한때 그녀를 업신여기며 쫓아내던 그 건물주는 이제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이토록 극적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잊고 있던 용기와 희망을 되살려 줄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야기 길을 걸어주세요. 1987년 12월의 서울 거리는 매섭게 추웠습니다. 종로 3가 한복판 그 넓은 건물 앞 모퉁이에서 김순덕 여사는 오늘도 군고구마를 구웠습니다. 48배 나이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 추위와 싸우며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손수레 위에 놓인 구식 화덕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구마 굽는 냄새가 차가운 겨울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순덕 여사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노량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좋은 고구마를 고르는 것이 그녀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한 개 한 개 손으로 만져보며 무게를 가늠하고 색깔을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은 꿀처럼 달콤한 고구마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20년 경력의 노하우였습니다. 아침 6시면 자리에 도착해 화덕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을 지피는 것도 기술이었습니다. 너무 세면 고구마가 타고 너무 약하면 속까지 익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불 조절로 겉은 노릇하게 속은 부드럽게 익히는 것, 그것이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녀의 단골 손님들은 대부분 이 근처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청소부 아주머니는 따뜻한 고구마 하나로 아침을 때웠고 학교 가는 길에 들르는 중학생은 용돈을 아껴가며 일주일에 2번은 꼭 들렀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누가 어떤 크기의 고구마를 좋아하는지, 누가 좀 더 달콤한 것을 선호하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돈이 모자란 손님에게 그냥 주기도 했습니다. 내일 주면 돼요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고구마 하나 나눠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근처 회사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다가도 고구마 굽는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따끈따끈한 고구마를 손에 쥐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잠시나마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기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파는 것은 단순한 고구마가 아니라 추억과 위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추위에 얼얼해진 손가락은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대학생인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이에게 학비를 대주고 밥을 먹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 여사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 군고구마 장사였습니다. 초기 자본도 얼마 들지 않았고 기술도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성실함과 인내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태풍이 불던 날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루 쉬는 것은 하루치 생활비를 포기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아들의 저녁 반찬 한 가지를 줄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하루 장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손수레를 밀고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있는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늘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과 아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힘든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주인 박재욱 사장은 45의 나이에 이미 서울 시내 3곳의 건물을 소유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고 80년대 중반 부동산 호황기를 타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건물들을 순회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까만색 그랜저 뒷좌석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출근하는 그의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의 전형이었습니다. 비싼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 손목의 금시계는 그의 지위를 말해주었습니다. 박 사장은 자신이 이룬 성공을 모두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있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자수성가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지만 사실 그의 출발점은 남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은연중에 무시했습니다. 특히 노점상이나 노숙자 같은 이들을 볼 때면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좀 더 노력했다면 저런 처지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가난은 곧 게으름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건물 앞에 도착한 그는 입구 모퉁이에 자리 잡은 순떡 여사의 군고구마 손수레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건물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그 손수레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고구마 굽는 연기가 건물 유리창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고 그 냄새가 건물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경비원을 불러 저 노점상을 당장 치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저 아주머니가 벌써 10년 넘게 저기서 장사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근처 상인들이나 주민들도 모두 아는 분이고 민원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단호했습니다. 내 건물 앞인데 내가 싫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건물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비원은 어쩔 수 없이 순떡 여사에게 다가가 자리를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순떡 여사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장사를 해온 곳인데 갑자기 왜 나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건물주가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큰 소리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약자로 살아온 그녀는 권력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경비원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경비원은 안쓰러운 마음에 박 사장에게 한 번 더 선처를 부탁했지만 돌아온 것은 더욱 차갑고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오늘 당장 치우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손수레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고구마를 굽던 화덕의 불은 아직 타고 있었고 준비해온 고구마들은 아직 반도 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하루벌이가 걱정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쫓겨난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녀는 손수레를 끌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것처럼 이번에도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박 사장은 창문 너머로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물 앞이 깔끔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었지만 순덕 여사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는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 여사는 다른 곳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장소는 예전만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단골들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고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 납부일이 다가오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 민수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매일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과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는데 자신은 어머니에게 부담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그만두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힘들게 일하시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나중에 다시 공부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바라온 것은 오직 하나 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를 지탱해온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그만두는 것은 그녀의 삶의 의미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니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머니에게 가장 큰 효도라고. 그날 밤 순덕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아들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장에 나간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은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손님들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물건을 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고구마를 사려다 문득 다른 좌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 생선을 파는 아저씨, 과일을 파는 청년. 모두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부스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무료 강의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중년의 남자가 몇몇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멀찍이 서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사는 작은 돈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기회를 잘 포착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순덕 여사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도 혹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 순덕 여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늦은 밤까지 부동산 관련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부동산 투자 책을 빌려와 공부했습니다. 한글을 겨우 읽을 줄 아는 수준이었지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가며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담보대출, 전세권, 임대 수익률 같은 단어들은 그녀에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이해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공책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며 공부했습니다. 민수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어머니 방을 보며 궁금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하시는지 몰랐지만 뭔가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학교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 애쓰시는데 자신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덕 여사는 틈날 때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동산 시장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새로운 지하철이 들어오는지, 어느 곳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유리창에 붙은 매물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가격의 변화를 추적하며 어떤 지역의 값이 오르고 내리는지 파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군고구마 파는 아줌마가 왜 부동산 매물을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순떡 여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년이 흐른 어느 날 순떡 여사는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낮은 이자로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성실하게 갚으면 이자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녀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을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았고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장사를 해온 기록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심사는 까다로웠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사업 계획서를 써야 했습니다. 순덕 여사는 밤을 새워가며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어설픈 글씨체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 돈이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미천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신중하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작정 큰 투자를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공부하며 눈여겨본 지역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봉동 근처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오래된 2층짜리 건물이었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근처에 학교가 있었고 버스 정류장도 가까웠습니다. 건물은 방치되어 있었고 주인은 빨리 팔고 싶어 했습니다.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저렴했지만 그래도 그녀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순떡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건물주를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액을 지불할 수는 없지만 계약금을 내고 월세를 받아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지난 10년간의 사업 기록을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건물주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군고구마 파는 아줌마가 건물을 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떡 여사의 진지한 눈빛과 열정적인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보여준 성실함의 기록들이 신뢰를 주었습니다. 결국 건물주는 특별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은 적게 받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자는 조금 높게 책정되었지만 순떡 여사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남의 건물 앞에서 장사하던 자신이 이제 건물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 큰 빚을 과연 갚아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혹독한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온 줄 몰랐습니다.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순덕 여사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너처럼 공부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늦었지만 새로운 길을 가보고 싶다고.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게 된 후 순떡 여사의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았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수도관은 새고 전기 배선도 낡아 있었습니다. 전문 업체에 맡기면 돈이 많이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페인트 칠은 유튜브 영상을 보며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 페인트가 여기저기 튀고 붓질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48배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직접 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구석구석을 걸레로 닦고 깨진 유리창은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작은 수리들은 동네 철물점 아저씨에게 물어가며 직접 해결했습니다. 매일 새벽에는 여전히 군고구마를 팔았고 오후가 되면 건물로 가서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고치고 정리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설렘이 피로를 잊게 했습니다. 2달 후 건물은 말끔하게 변했습니다. 깨끗하게 페인트 칠이 된 외벽과 새로 단 간판이 건물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새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순덕 여사는 건물을 작은 상가들로 나누어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1층에는 분식집과 문구점이 들어왔고 2층에는 학원과 작은 사무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세입자들을 고를 때 매우 신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내는 사람보다는 성실하고 오래 장사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아는 그녀는 세입자들에게도 따뜻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달에는 월세를 조금 깎아주기도 했고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꺼이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배려 덕분에 세입자들은 오래 머물렀고 건물은 안정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그녀는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원금 상환에 집중했습니다. 약속한 5년보다 1년 앞당겨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자신의 소유가 된 순간 그녀는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었다고. 그 시간 동안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란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민수는 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새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아들이 사준 외투를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낡은 옷만 입고 살던 자신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첫 번째 건물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공부했고 시장을 관찰했습니다. 이제는 경험도 생겼고 신용도 쌓였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두 번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 세 번째, 네 번째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그녀의 투자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확실한 것만 하고 세입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것. 그 원칙을 지키며 그녀는 조금씩 자산을 늘려갔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한때 승승장구하던 박재욱 사장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쓰러졌고 부동산 시장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박 사장은 그동안 은행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 믿었고 빚을 내어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건물 가격은 폭락했고 세입자들은 월세를 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텅 빈 건물들만 남았고 은행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박 사장은 건물을 팔려고 했지만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둘씩 건물을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빚은 다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물이 바로 종로 3가 그 건물이었습니다. 순덕 여사를 쫓아냈던 바로 그 건물. 그것마저 은행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초췌해졌습니다. 한때 고급 양복을 입고 다니던 그는 이제 헐렁한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던 구두는 낡아 있었고 손목의 금시계도 이미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매일 건물 앞을 서성이며 기적을 바랐습니다. 누군가 이 건물을 사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건물 앞에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건물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희망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이 건물주라고 소개하며 건물의 장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그 여인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본 것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그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건물을 꼼꼼히 살펴본 후 가격을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제시한 가격은 시세보다 낮았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가격을 조금 더 낮춰주면 현금으로 일시불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은 망설였습니다. 이미 낮은 가격인데 더 깎아달라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은행에 넘어갈 건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여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여인은 약속대로 현금을 준비해 왔고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등기를 넘기는 순간 박 사장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자신의 전성기를 함께한 이 건물을 이제 남에게 넘기는 것.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건물 입구 모퉁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군고구마를 팔던 노점상이 있던 바로 그 자리.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줌마를 쫓아낸 일이. 그때 그 여인의 얼굴과 지금 건물을 산 여인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이 건물 앞에서 군고구마를 파신 적이 있으신지? 여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업신여기고 쫓아냈던 그 여인이 이제 자신의 건물을 산 것, 세월이 흘러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 사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건물 5채를 소유했던 자신이 이제 마지막 남은 건물마저 그녀에게 넘긴 것. 그것도 자신이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세상의 아이러니가 이보다 더 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일이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순덕 여사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10년 넘게 지켜온 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려 눈앞이 캄캄했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쫓겨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길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은 조금만 어려워지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졌는데 그녀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던 것. 둘의 차이는 재산이나 능력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했다고, 왜 자신만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힘들게 한다는 것을, 그 에너지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그녀는 박 사장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그 미소를 보며 박 사장은 진심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용서와 위로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순덕 여사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건물의 관리를 박 사장에게 맡기고 싶다고. 그가 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경험도 많으니 함께 일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에게 왜 일자리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그리고 혼자보다는 함께 일어서는 것이 더 쉽다고. 그녀는 자신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사장은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울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한 여인의 선의를 받는 순간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사장은 변했습니다. 겸손해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해졌습니다. 건물 관리를 하며 세입자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인간미를 갖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런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순덕 여사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그녀는 서울 곳곳에 건물 8채를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다른 부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비싼 옷이나 사치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들의 한 층씩을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꿈은 있지만 돈이 없어 시작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기회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건물에는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무료로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멘토링도 해주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꿈을 키웠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순덕 여사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했습니다. 가난이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처럼 모든 아이들이 공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30이 넘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사회공헌 활동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나갔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삶의 방식이 그의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순덕 여사는 종로 3가 그 건물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군고구마를 팔던 바로 그 자리.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은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승리감이나 복수의 쾌감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때가 있다는 깨달음. 그녀는 건물 1층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한쪽에 군고구마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직접 고구마를 구워 손님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건물주가 왜 직접 고구마를 구우며 나눠주는지. 하지만 순덕 여사에게 그것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녀는 거리를 지나가는 노숙자에게 따뜻한 고구마를 건넸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이제 건물 관리인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순떡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고,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서로를 향한 따뜻함이 진짜 재산이라고. 순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건물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준 따뜻함과 희망은 영원히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저녁 순덕 여사는 카페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불이 하나둘 켜지는 건물들. 이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매일 추위와 더위 속에서 고구마를 구웠던 시간들, 무시당하고 쫓겨나며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성공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돌아보며 함께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옆자리에 민수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생각하고 계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엄마 제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따뜻함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떡 여사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가끔 중요한 날에 일기를 쓰곤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쫓겨났던 그날이 없었다면 새로운 길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난했기에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여행이라는 것을,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나를 무시했던 사람도 이제는 용서합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길을 가고 있고 자신의 방식으로 배우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며 배워갑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일어섰을 때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일도 나는 건물 앞에서 고구마를 구울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내 시작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 따뜻한 고구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작은 선물입니다. 펜을 내려놓은 순떡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남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당신 보고 있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민수도 잘 자랐고 저도 이만큼 왔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순덕 여사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군고구마 장수에서 건물주가 된 여인의 이야기. 무시당하고 쫓겨났지만 결국 그 건물의 주인이 된 이야기. 하지만 사람들이 더 감동받은 것은 그녀의 성공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은 것.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하고 도운 것. 가진 것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것.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순덕 여사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다고. 그저 매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힘들면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아무리 어두운 밤도 끝이 있고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카페는 이제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고구마 하나를 받고 위로를 얻어갔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40년 넘게 가난하게 살았던 이야기, 쫓겨나고 무시당했던 이야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이야기.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후 그 여성은 성공한 창업가가 되어 다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순덕 여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제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덕 여사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왔듯이 당신도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랍니다. 지금도 순덕 여사는 매일 아침 카페에 나갑니다.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찹니다. 그녀는 직접 고구마를 굽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그녀의 모습에서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박 사장도 여전히 건물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순덕 여사를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으로 여깁니다. 그녀에게서 배운 것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겸손과 용서, 나눔과 감사. 이 모든 가치들이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순덕 여사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주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삶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순덕 여사는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들과 오가는 사람들.
이 큰 도시 속에서 자신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한 이야기, 넘어지고 일어서며 배워온 이야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어려움이 지나면 희망이 온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진리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행복한 시간도 모두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진짜 성공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픔도 기쁨도 후회도 감사도,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해질녘 카페로 돌아온 순떡 여사는 마지막 손님에게 따뜻한 고구마를 건넸습니다. 손님은 감사하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순떡 여사도 웃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 순덕 여사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노점상에서 시작해 건물주가 된 여인의 이야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그녀가 걸어온 길 자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용기,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나눌 줄 아는 따뜻함. 그것이 진짜 그녀를 부자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순덕 여사가 도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선한 영향력은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녀가 심은 희망의 씨앗들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돈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삶의 방식, 사랑의 방법, 희망을 잃지 않는 힘. 이 모든 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또다시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다고,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결국 꿈을 이루었고 그 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다시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자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쫓겨나고 무시당하며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순덕 여사가 그랬던 것처럼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십시오. 넘어지면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삶은 돌고 돕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미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노점상에서 건물주가 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순덕 여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뒤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도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여행.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야기.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봄은 언제 올까요? 그것은 당신이 희망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일 수 있습니다.